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탄핵입니다. 게다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고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입니다. 지금 PPT는요. 국회법 제92조를 띄워놓은 것입니다. 국회법 제92조 1사 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같은 회기 중에 동일한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올리면 국회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또 다른 행정기관은 물론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는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되겠죠. 그렇죠. 예.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법이 바꾸어진 이유가 상정 않고 하는 그냥 미뤄서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고 자체로 그때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보고된 순간 맞습니다. 네. 보고되는 순간 의제화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이면서 원내 수석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출연해서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해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건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탄핵 안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는요.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된 이런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서는 4.4.5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에서 법률보다도 꼼수를 상위에 올려둔다. 그렇다면 그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꼼수를 남발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꼼수를 저렇게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힘을 앞세운 꼼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그렇게들 보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약이 나이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팔립니다. 인터넷 휴대전화로 마약을 주문하면 단 40분 만에 배달받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 마약 범죄를 제대로 잡아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큰데요. 마약 수사에 쓰이는 1년 특활비가 2억 7천만 원. 2억 7,500입니다. 예, 2억 7,500. 1년치죠? 1년에 대한민국 전국입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모두 깎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벼르고 있던데 이거 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홍익표 의원 말처럼 10억 주든 1억 주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사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국민을 더 마약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돈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참 답답한 게요. 마약 수사비 10억쯤 해주면 근절시킬 수 있겠냐 이런 어떤 태도도 문제지만 마약 방탄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이유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당대표 방탄위에서 마약 방탄해서 얻는 게 뭐죠?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정치인들은 대부분 마약을 강하게 단속하는 말을 합니다. 실제 본심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이게 한 명의 생각도 아니고 전부 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약 수사비도 지침을 준수해서 증빙 자료 제출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없었잖아요. 특활비에 관한 지침은 저는 그 부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 지침 이 내용들은 점점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수사비로 배우자가 소고기 사 먹고 일제 샴푸 사서 쓰고 그런 일은 없죠. 지금 일부 지적하시는 어떤 그런 과오들도 한 그 몇만 원 정도를 공적인 용도로 썼지만 그것이 특활비 용도로는 좀 안 맞는 이런 정도고 그것이 환수됐고 중지된 겁니다. 네, 다음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년 전입니다.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바로 전임 장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전임 장관이 저렇게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 바뀌고 정부 바뀐 거 빼고는 없고 오히려 마약 수사라든지 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졌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마약이 지금 우리가 하수구를 보면 필로폰이 검출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다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마약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해서 다수당과 이 정부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그 국민들에게 드리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참 보복을 하더라도 마약 수사 막는 식으로 가면 안 되죠. 네, 전 참 답답한 것이요.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뭐 소병철, 김혜재, 백혜련,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서 고검장, 검사장 지내신 분들 많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어떤 특수성, 또 수사비의 필요성 이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투명화됐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리스트 영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 출연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속도 조절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대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관종이라는 비난도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저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나 모욕을 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국가의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비난을 하는 것은 그 본질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당 의원 했고요. 그런데 뭐 관종이나 가짜다 이런 어떤 주장은 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안 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탄핵 리스트를 가졌다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탄핵 TF도 있습니다. 탄핵 TF에서 탄핵할 사람들을 줄이고 뭐 선별 작업을 한다는 것도 참 정당 사상 아마 처음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뭐 방통위원장님 사안에서 잘 모르지만 법률가서 말씀드리면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도 공공연하게 사석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탄핵입니다. 네. 처음 보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지요. 게다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고죠. 행안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재판관 9분이 모두가 이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반복됐다는 점 제가 한번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PPT 좀 보여주시죠.